오늘 4개 말씀드렸어요. 갖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 세 번째, 내가 가진 적으면 적을수록, 네 번째, 없어야 됩니다. 최근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기존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 회생 이런 채무자분들은 변제금 변제율이 낮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변제율 변제금이 높습니다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주제 선정을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개인 회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신 거죠. 내가 아무리 채무를 지금 다 변제하지 못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뭐 개인회생을 하시지만 개인회생 변제금 자체도 기왕이면 조금 덜 내서 내 채무 탕감받고 싶다는 생각, 이게 옳은 생각이란 뜻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상담하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변제금이나 변제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이 낮으면 돼요. 내 한 달 버는 돈에서 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 산정이 되잖아요. A라는 사람이 한 달 300 벌고 1인이라 가정하고, B라는 사람이 한 달에 500 벌고 1인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1인 생계비가 134만 원이거든요. 그럼 A는 300만 원에서 134만 원을 빼면 한 달에 166만 원 변제금 산정이 돼요. 500이라는 사람은 134만 원을 빼면 366만 원 변제금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득이 낮으면 변제금이 낮아질 것이고 변제율도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 달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냐면, 내 소득에서 1인이든 2인이든 3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산정이 되는 건데, A, B 둘 다 한 달 소득은 400입니다. 근데 A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1인 생계비에서 134만 원, B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2인 생계비라 가정하면 한 달에 207만 원. 그러면 A는 400에서 1인 생계비 134만 원 빼면 한 달에 갚는 금액이 166만 원이 나오고요. 400에서 134만 원 빼면 266만 원이 나요. 2인이면 400에서 207만 원을 빼면 한 달에 19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고 전체적인 변제율도 낮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원리는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3년에서 5년 동안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의 총합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A라는 사람은 개인재산 3천이야. B라는 사람이 개인재산 5천이야. C라는 사람이 개인재산 1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변제금이 많아지죠? A는 3천불보다 더 많이 내야 되고, B는 5천보다 더 많이 내야 되고, C는 1억보다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당연히 C가 변제율은 높을 것이고, 만약에 D라는 사람은 개인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 소득에서 생계비 뺀 금액만 납입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변제금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행성 채무가 없으셔야 되고, 최근 대출 문제에서 말씀드릴게요. 사행성 채무, 주식, 코인, 도박, 낭비, 사치, 막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소득 부양가족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법원에서 무조건 높여 나옵니다. 무조건.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 상이한데,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주식, 코인 보이는 순간 1차 보정명령에서 최하 80%, 90% 원금 면제를 맞추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득하고 이런 개념치 안 해버려요, 재판부에서. 왜? 채무 자체가 사행성 채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행성 채무가 없는 경우는 몇 퍼센트 이상 반드시 맞춰야 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 공제하고 그 변제금을 납입하면 되는데, 사행성이 있는 순간 소득 의미 없어진다니까요. 무조건 그 돈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근 대출 문제인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내가 어떤 채무들이 발생했어요. 이 채무들이 기존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내 생활비를 썼다거나 누가 봐도 쓰일 때 쓰였어. 그러면 재판부는 이걸 가지고 뭘 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최근 채무가 다시 사행성 채무에 사용됐다거나 어디에 사용돼서 소명되지 않아. 그러면 재판부는 당연히 변제율, 변제금 올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4개 말씀드렸어요.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 세 번째, 내가 가진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네 번째, 사행성 채무 없어야 됩니다. 최근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기존 채무에 변제되거나 내 생활비, 그 생활비도 과도하게 여러분들 많은 경우가 아니고 누가 봐도 적정 수준에서 사용됐다면 변제금이나 변제율은 낮게 산정돼서 여러분들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